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덧 오늘 또 6월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월 한 달을 좀 되돌아보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는 좀 소외된 상황이고 네. 기술주들 빅테크 쪽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미국, 유럽 다 좋았고 예. 한데 뭐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가 좀 소외되는 느낌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막판에 지난 금요일 날 막판에 보여줬던 그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 오늘 한번 또 저기 송 대표님 나오신 날인데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보여준. 예, 그게 반등. 뭔가 뭐 약간 말일날 생기는 그 변화는 네. 그다음 이렇게 달력 바뀌고 나서 하루 이틀 좀 봐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예.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미국장 한번 저기 지난 주말 아주 드라마틱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지난주가 그러니까 5월 말씀 주신 대로 5월 한 달은 참 안타깝게 우리나라만 우리만 네. 소외되는 속설이 딱 맞아 떨어진 네. 전 세계적으로는 5월 한 달이 4월 조정받고 5월에 그것을 다 만회하고도 더 올랐는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한 주는 좀 조정을 대체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한 달간은 5월 한 달간은 S&P 500도 한 4%, 나스닥도 한 6% 가까이, 그다음에 스위스 금리 인하했던 스위스도 한 7% 이상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네. 다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올랐던 것들을 낙폭을 좀 많이 일정 부분 예. 소위 토해낸다고 그러죠. 먹은 거. 상승분 일부 반납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내내 상승분 상승하지도 못하고 많이 토해낸 게 홍콩 항생하고 우리나라 코스피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홍콩 네. 항생은 또 연초 이후에 제법 많이 올라서 네. 한 30% 오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은 거라 좀 덜 아쉬운데 우리나라는 한 달 내내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기만 해서 네. 특히 지난주에 좀 많이 빠지면서 좀 아쉬움을 좀 자아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가장 큰 원인은 뭐였냐? 지난주도 그랬지만 그 전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원화가 많이 올랐다는 거. 그것이 저는 가장 큰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네, 거. 맞습니다. 네, 이게 네. 지난주만 해도 1.2% 올랐고요. 예. 고전주까지 합치면 거의 3% 올랐거든요. 네. 2주 만에 3%면 상당히 큰 환율을 거지 치고는 않습니까? 큰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 순으로 따지면 남아공 랜드나 그다음에 브라질 레알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예.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흥국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나라 수준만큼 좀 우리가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지난 한 주간 그 사이에 우리나라 장세를 쭉 상승장하고 그래도 좀 미뤄졌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도세로 지난 한 주에 확실히 전환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의 뒤배경에는 환율 변동성이 신흥국 투자 내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아쉬움도 이제 거기에 덤으로 더해진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율 말씀 하신 김에 먼저 짚고 가자면은 저도 요즘 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로 보는 달러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는 뭐 지금 최근 며칠 동안은 그렇게 강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지난 주말만 해도 뭐 84원 50전으로 끝나고 이런 식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휴일이 되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좌우지간 매달 첫 달 되면은 그 전달 수출입 지표가 나오는데 좋았단 말입니다. 5월 달에. 무려 수출이 전년비 11.7% 급증, 수입은 2% 감소, 무역 수지가 49억 6천만 달러, 거의 50억 불. 이 와중에 환율이 막 오르는 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비교 대상이 남아공 렌트 무슨 뭐 브라질 헤알 이러니까 우리 이제 급이 좀 다른데 왜 아직도 그런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수출이 호조되는 건 다행스럽긴 네, 한데 네. 그래서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어가는 모양이 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가 사실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아, 또 같거든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사실은 수출이 늘고 그만큼 수입이 같이 늘어주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현재의 그러한 흐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나라 관련돼서 지금 외환보유고의 이슈가 크게 줄진 않지만 크게 또 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그 아시아권의 그 소위 그 환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네네.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더 커지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이건 결국은 일본의 엔화도 약세고 중국 위안화도 언제 혹시 약세로 돌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최근에 태국 바트화나 이런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환율이 좀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고 그 투자 외국인 투자의 비중이 상당히 큰 한국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5월달 국내 증시가 얼만큼 소외됐는지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한국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그 이건 이제 환율 변동성이고. 환율 변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브라질 레알이 1등으로 제일 많이 올랐고 한 지금 주만. 예. 그다음에 한국 원화가 1.2%, 뭐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여기 지난 한 주고요. 요거를 2주로 확대해 보면 그 전주도 저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는 우리나라는 저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 안에서는 큰 이슈는 없는데 예. 그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지금 달러 지수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국가 신흥국 중에서는 상당히 그 환 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주요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나라별로 수익률 좀 점검해 볼게요. 오늘 또 6월달 개장 앞두고 있으니까요. 사실 세린메이가 국내 증시 빼고는 안 통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4월에 일단 낙폭을 5월에 많이 그 메이크업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건 어찌 보면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저기 안에 지금 대만도 상당히 5월 한 달은 상당히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나스닥도 상당히 좋았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업종으로 가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업종 수익률로 가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보면 지난 한 달간 제일 좋았던 거는 가장 좋았던 거는 유틸리티였고요. 네. 이게 유틸리티가 이제 옛날 유틸리티가 아니고 AI 최대 수의 업종. 아, 뭔가 전력 급증 수요가 네, 늘어날 맞습니다. 거다. 예. 제가 그 AI, 엔비디아 투자하기 어려우시면 유틸리티나 에너지 보자 그랬는데 진짜 유틸리티가 네. 가네요. 요즘은 제일 핫한 예, 분야가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많이 조정받던 정보기술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확실한 거는 5월 안에 좀 변화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뭔가 지금 꺼적지근한 게 있었던 게 한 주간만 보면 정보기술 쪽의 감소폭이 꽤 컸었다. IT가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또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쭉 유지를 했었던 건 에너지, 부동산,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가 원래 잘 나가고 있었고 예. 에너지는 대형 M&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노보 필립스라는 대형 그런 그 빅오일이 예. 그 마라톤 오일이라는 회사를 한 220억 불 주고 인수하겠다라는 것이 협상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유가는 별로 별 볼 일 없었는데 보합이었는데 그 M&A 스토리로 에너지 올랐고요. 지난 한 주간은 또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래서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는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 IT가 되게 좋아 보였지만 한 달은 좋았지만 한 주로 놓고 보면 다시 이게 좀 목에 찬 거 아닌가? 지난주인가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그 미국의 그 IT 쪽이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찬 것 같다. 거의 PER, 선행 PER 한 30배로 거래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지난 한 주간 확실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 시황에서 장막판 뉴욕 증시의 장막판 이렇게 뭐 누가 쫓아오듯이 후다닥 올라가는 그걸 가지고 월말 무슨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영향이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상하반기 보통 예. 이건 뭐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기도 예. 하긴 하지만 상하반기에 보통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예. 마지막에 이제 성과 평가 받기 직전에 갖고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사주고
그다음에 좀 뭔가 이게 빠지면 더 좋을 종목들은 팔고 아하. 이렇게 해서 내 포트폴리오 자체가 좀 더 좋아지게끔 만드는 것을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윈도우 드레싱하고 뭐 큰 예. 차이는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통 시기적으로 보면은 5월, 11월 말 요 두 개가 5월 말, 11월 말이 제일 핫하거든요. 핫해요? 네네. 오. 그러니까 보통 딱 6월 말, 뭐 12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보통은 그러니까 보험사나 이런 데는 한 달 정도 일찍 북을 닫거든요. 네. 평가 자체를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 영향은 분명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영향이 같습니다. 네. 있을 거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뭐 유틸리티라든지 IT 섹터가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 국내 증시는 좀 흐름이 달랐던 것 같은 게 저희가 방송 중에 뭐 삼양식품도 많이 언급을 했고 뭔가 뭐 음식료 섹터가 많이 올라가고 딱히 뭐 주도주라는 느낌보다는 순환매 느낌이 좀 강했던 우리는 것 뭐 같거든요. 화장품이 주도했죠 뭐. 안 그런가요? 이게 사실 우리 그냥 네. 이게 이 뭐랄까 올해 이 업에 있었던 분들은 수출주 하면 반도체, 뭐 예, 화학, 예, 자동차 이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수출의 대명사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있고 먹는 거 네, 위주로 그다음에 뭐, K푸드, 그렇죠. 예. K뷰티 뭐 이런 쪽으로 예. 확실히 좀 다변화된 건 좀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 좋으면서 거기가 더 좋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지난 한 달 한 주를 놓고 보면 최대로 좋았던 거는 역시 K푸드였던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 예, 네. 필수 소비재가 한 달간 가장 좋은 호실적을 거뒀고요. 아니, 삼양식품 주가가 한 주당 그렇게 안 싸거든요. 네네. 50만 원대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워낙 저번에 그 실적 성장률이 예. 엔비디아 안 부럽게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저런 이제 호실적에 부응하는 주가 상승률이 분명 나왔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산업재가 2등을 했었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전력기계가 들어가 있는 게 산업재다 보니까 산업재가 상당히 한 달 동안 이제 선방을 했고요. 사실 뜬금없이 1등은 에너지였습니다. 예. 근데 에너지를 저도 그래서 왜 저런가 그러고 까봤더니 SK 하나가 다 끌어올렸더라고요.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결과 때문에 주 SK 주가가 지난주 한 주에 한 10% 이상 올라가면서 저 회사가 또 저 업종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또 10%가 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왜 SK가 올라가는 이유예요? 좀 그러니까 SK의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이슈가 있으면 보통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그 회사를 더 가지려고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든 뺏으려는 사람이든 예. 주식을 더 사야지 팔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나 뭔가 싸움이 나오면 경영권과 관련된 싸움이 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 GSK가 올라간 것이 에너지 올라간 걸 거의 대부분 설명한다. 그래서 네. 저거는 어떤 업황의 이슈라기보다는 이벤트 그러네요. 드리븐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음식료 관련주들 시세표가 잠시 나왔는데 진짜 저기가 액면 분할을 해도 해야 될 판이구만요. 보니까. 다 몸집 무거워 보이죠? 무거워 아니, 보이네. 오뚜기도 보니까 45만 원, CJ 예. 제일제당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근데 뭐 대부분 뭐 제가 다 까보진 않았지만 아마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많은 대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그렇지만 저분들이 주가에 관심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라서 예전에는 약간 경기 방어 섹터 느낌도 있었고 잘 안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는 확실히 수출 영향이 크다. 예. 성장률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몇 안 나오는 상당히 지금 요즘에 효자 수출 그렇죠. 업종이 된 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마 2주 전인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경기의 끝물로 가고 있다. 경기의 끝물로 가고 있다. 끝물로 가면 이렇게 팝업되는 그런 주도 업종이 필수 소비재나 뭐 뒷변에 이제 유틸리티나 끝물이라고 하면은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경기가 초기에 회복되고 확장되고 정점 찍고 뒤로 내려오는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면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도하는 그런 분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과 또 실제로 실적도 좋다 보니까 맞물리면서 유일하게 좀 상당히 위로 떠오르는 업종으로 필수 소비재가 부각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뭐 미국의 외식비나 팁 오른 거 보니까 미국인들도 우리 교포들뿐만 아니고 미국인들도 저 슬슬 K 푸드에 좀 맛을 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뭐 김밥 같은 게 상당히 잘 팔린다는데 사실 미국 물가 보면 어떻게 둘이나 갖고 예, 예. 100불 갖고 식사가 안 되고 이랍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김밥 하나면 상당히 해결이 쉽게 잘 돼서 네. 이거는 진짜 미국의 물가 살인 이런 표현을 있지만 살인적인 물가 수준에 상대적으로 일단 숨통을 틔우는 게 일종의 또 K푸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업종 얘기하는 김에 또 엔비디아 얘기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사실 예. 뭐 빅테크 IT 쪽에서도 이게 다 간 게 아니라 보면 엔비디아 독주였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그 전에 이제 옷깃만 스쳐도 또는 뭐만 해도 이게 이제 인연이기도 하지만 주가도 엄청 오른다. 네네. 뭐 이런 관련 거. 뭐 섹터 연결만 돼 있어도 다 올라가고 이럴 때가 근데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확실히 지나간 거다를 지난주에 많이 보여줬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에 열려 있지만 이전에는 엔비디아하고 유사한 거 플러스 AI 얘기만 해도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이 엄청나게 처벌한다라는 걸 지난 한 주 동안 확인했다. 이게 대표적으로 델 테크놀로지, 델 컴퓨터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이 델 테크놀로지 하나고요. 두 번째 세일스포스닷컴인데 델이 아마 사람들이 답은 엔비디아만 보셨는데 네. 델 테크놀로지가 지난 1년 동안 3배 올랐고요. 거의 엔비디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대리. 예, 연초 이후로는 사실은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었어요. 예. 상당히 호실적.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 칩을 장착하는 그 소위 고급 사양의 서버를 저쪽에서 팔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팔리면 서버도 많이 팔리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델 컴퓨터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실적 발표할 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향후 전망이 시장이 예상한 것만큼 나오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야 이거 AI 서버는 공짜로 파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이쪽이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 엔비디아는 워낙 수익률이 좋지만 이익률이 좋은데 하나 팔 때마다 비싸게 팔면서 그거를 장착해서 같이 파는 서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장사가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델 테크놀로지가 어찌 보면 일부 사실은 주가에서 화를 이게 빠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완전 피해 업종은 세일스포스닷컴입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의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에 들어간 그래서 인공지능으로만 투자하다 보니까 그 전에 투자하던 IT 분야가 다 예산을 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세일스포스닷컴이 지난 20년 동안 이게 이제 CRM이라고 소비자 관리하는 그러한 예. 소프트웨어로는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매 분기마다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몽땅 돈이 엔비디아의 GPU 사느라고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나머지 분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엔비디아만으로만 좀 좁혀지는 AI 투자 또 거기에서도 엄청난 성과 전망을 내줘야만 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매의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보통 시장이 지금 뭐 고점이다, 펀더멘털이 좋다 아니다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잖아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우선주들이 좀 급등하면 이거 시장 좀 이상하다, 펀더멘털 이상하다 이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동전주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페니스탁이라고 예. 해갖고 그 주당 1달러 미만의 이걸 보통 페니스탁이라고 하는데 이 1달러 미만의 그 페니스탁이 동전주가 거래되는 비중이 전체 거래 비중에서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평상시에는 한 2, 3%밖에 안 되는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 이어 올해는 지금 거의 14%가 넘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저기에 페니스탁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그 실적은 다 적자 기업들이에요. 그렇겠죠. PER조차도 안 나오는. 맞습니다. 다 적자 기업이고 언제 부도가 나도 예. 이상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이거는 기업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만 오르면 된다. 일종의 약간 투기적인 투자가 그렇죠, 예. 지금 투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상 이러한 동전주의 거래 비중이 급등하면 주식시장의 고점 신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장이 올 만큼 온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서서히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뭐 조금은 서로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주식시장이 조금은 이제 카지노판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제 대놓고 카지노판이 되는 거죠.
저쯤 되면은 마음들이 이제 급한 거죠. 마음들이 급한 거죠. 네네. 이제 어떻게든 그야말로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 먹기로 가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동전주 거래가 급증하고 나면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나요? 과거에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5월달에 세린메이를 피했지만 예. 6월달에 불안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투자자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S&P에서 스큐 옵션이라고 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네. 그러한 옵션 거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S&P 500 기준으로 그 ETF가 10% 이상 하락할 때 그걸 막는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는 옵션 거래 ETF나 이런 것들의 그 소위 거래 비용이 가격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7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확실히 지금 좀 차트가 나와 있죠. 1년 전 수준으로 작년 8, 9월 생각하시면 주가가 엄청 많이 조정받았을 때잖아요. 그때 수준으로 지금 급증을 했다는 거는 1년 만에 여름 들어서 작년과 같은 조정장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투자자들이 늘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두려워하면서 방어용으로 지금 그 방어 비용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100% 위험 심리에서 이제는 상당히 좀 뒤로 좀 그러니까 발을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한번 염두에 빌 필요가 저 있을 선의 것 같습니다. 의미는 어쨌거나 그 장이 빠질 거에 대한 어떤 해지 차원에서 뭔가를 도마다 보면 드는 비용이 늘고 있다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10% 하락해서 10%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 그리 한 10 S&P 한 그러니까 10% 하락한 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기 그러니까 내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10% 빠졌을 때 그거를 소위 그냥 안 빠진 것처럼 만들게 하는 데들은 그런 비용. 혹시나 S&P 500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지는 급락장이 왔어도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는 저 정도 비용을 들여야 된다. 그 레이쇼가 이제 저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예. 아니 그냥 어쨌거나 5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막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급등이고 나스닥도 2% 가까운 하락에서 거의 보합으로 끝나고 해서 안도는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지표에 소홀해지는데 뭐 금요일 날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PC도 나왔고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시카고 제조업 PMI도 좀 쇼킹하던데 예 한번 지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누가 화이트삭스가 요즘에 부진해갖고 지표가 안 좋다 뭐. 화이트삭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그래서 이제 PMI가 좀 안 좋아졌다. 그 말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에 PMI들이 발표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베이지북만 놓고 보면 PMI가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나온 것들. 근데 미국의 이제 PC를 포함한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예상대로 나왔다. 첫 번째로는 네. 그건 이제 다행스럽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9번 테이블을 좀 열어봐 주시면 저희가 열려 있네요. 실제로 예상치대로 대체로 다 나왔다. 거의 또 내지는 예상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보니까 예. 근원 PC 물가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그다음에 헤드라인 PC도 딱 똑같은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만 여기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조금 걱정스럽게 봤던 거는 개인 소비 중에 실질 개인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소비를 물가가 상승한 걸 감안해서 얼만큼 썼냐. 왜냐하면 똑같이 쓰더라도 물가 때문에 그러면 더 늘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물가를 감안해서 봤을 때 실질 개인 소비는 성장이 아니라 감소로 처음 바뀌었다는 거죠. 4월 달이.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지난주인가 저희가 봤었던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러한 크레딧 마켓 중에서 개인 신용카드 분야의 장기 연체가 늘거나 소위 그 자동차 대출이 급증, 장기 연체가 급증하는 거 이런 현상하고도 무관치 않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코로나 때 미국이 역대급으로 재정 정책을 써갖고 돈을 엄청나게 줬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원래 저축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네. 들어온 대로 쓰는 스타일인데 초과 저축이 엄청 늘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샌프란 연인이 계산을 해갖고 해봤더니 21년 8월이 피크였고 그게 이제 2조 달러 이상이 쌓여 있었다가 그걸 야금야금 쭉 써서 지난 3월 달이 실제로 초과 저축이 다 사라졌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지금 보시면 작년 2021년 8월이 피크였고 그런 초과 저축을 계속 쓰면서 엄청난 소비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다 쓰고 더 이상 이제 내가 벌어야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 4월 달에 실질 개인 소비가 예상과 달리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하필이면 때마침 저런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그 계산하고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소비가 미국의 소비,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빨리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자아내주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의 어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기울기만 봤습니다만 피크 쳤을 때 2조 1천억 달러네요. 네. 그게 초과 저축이란 얘기니까 미국의 가계가 어지간하면 이제 벌어서 알아서 자기 소득에 맞춰서 소비하고 좀 적절히 저축하고 하는데 초과 저축이니 아닌 말로 저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코로나 왔다고 갖다 부어준 돈이 그대로 초과 저축이 됐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돈이 2조 1천억 달러인데 그러면 제가 봐서는 생각보다 주식이고 코인이고 집값이고 부동산이고 덜 올랐네요. 돈이 저만큼 풀렸는데 와 참 어지간합니다. 이것도 참 해석하기 나름인 게 이게 뭐 그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약간 그 좀 소비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은 그런 계층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로도 대변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좋아지려면 예. 소위 저소득 계층들의 특징이 뭐냐면 버는 대로 다 쓰거든요. 그렇죠. 네네. 소위 네. 말해서 소비 소위 탄력도가 엄청 높은 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계에 차서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서히 이것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네네. 이유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있을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이번 주말에 나오게 됐죠. 그렇죠. 예. 이제 이 하나 데이터 포인트가 모든 걸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러면 이제 다음번에 나타날 거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결국은 그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인데 이것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엄청난 소비 성장률에 우리가 젖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제 그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상당히 좀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과 소비를 꼭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증시만 유독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 6월 첫 거래일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0.8% 반등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658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되죠. 840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4,500원. SK하이닉스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 거래일 연속 주가 6% 넘게 빠졌는데 오늘 좀 일부 반등이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19만 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LG 에너지솔루션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2만 8,500원. 현대차가 0.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25만 5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3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기아가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2만 400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최근에 주가도 연일 좀 조정을 받았던 상황에서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0.2%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79,200원,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됩니다. 오늘 지금 호가에서 보게 되면은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금융지주가 3%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5% 상승 예상됩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릴 걸로 예상되는데 KB금융 최근에 시가총액 순위 많이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 그밖에 뭐 삼성생명은 소폭 상승에 그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호가다 보니까 뭐 그 이후 상황 좀 개장하고 나서 좀 추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지난 금요일에 2% 넘게 올랐는데 오늘 호가만 봤을 때는 그날 상승분을 모두 좀 반납할 걸로 보입니다.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치율가는 18만 7천 원, 에코프로 0.5%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3,900원이고 알테오젠도 내림세가 예상되죠. 지금 예상 치율가 18만 5천 원, HLB도 2% 빠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9,800원, 엔캠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치율가는 29만 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HPSP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42,650원, 리노공업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이상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치율가 95,500원, 클래시스 오늘 호가 흐름 좀 좋아 보이네요. 2.9%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치율가 59,900원, 레인보 로보틱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6월 첫 거래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코스피 코스닥 약간 좀 온도차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호가만 놓고 봤을 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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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저 예상가가 뭐 진정성이 있다면은 그러니 금요일 날 2차 전지주 급등은 조금 이렇게 확인이 필요한 급등이었던 것 같고 저같이 이렇게 차트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저기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터질 때 터지더라도 지금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전자는 200일선이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저점끼리 때요. 연결한 선에도 걸리고 하이닉스는 또 20일선에 딱 걸리고 20일선에 걸린 거 많습니다. 현대차도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밀리면 6월 초부터 좀 분위기 안 좋게 가는 거고. 그래도 월초 이렇게 산뜻하게 가려면 저런 대형주들은 그래도 또 일단 상승 출발하면서 가져야 그래도 6월 한 달을 버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송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6월달 국내 증시, 아니 저희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참 5월달에 소요됐으니까 6월에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 봐야 될 게 결국 당분간은 환일 것 같아요. 환. 결국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번 주에 그 ECB가 처음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요일 밤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유로화 약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유로화 약세가 예. 그렇게 되면 달러 강세, 나머지 약세에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이미 충분히 약세로 갔고 예. 지금 두 번째로 사실은 달러 지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로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 것이 나머지 전 세계 그러한 통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사실은 다들 이게 퀘스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안 그래도 좀 우리나라의 지금 환이 최근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커졌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걸 누가 이제 일부는 뭐 통화 전쟁이다, 환율 전쟁이다까지 얘기하는데 중국의 이제 위안화의 변동성, 그 다음에 유로화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6월 한 달간 어떤 그런 외국인들의 그런 국내의 그런 수급에 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는 여전히 환율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비 자체도 실질 소비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전주가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좀 자산 가격이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 뭐 일부 기업이긴 합니다만 자사주 매입이 지금 역대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0년간 아마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린지 모르겠는데 지난 20년간 미국의 연기금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팔았었고요. 예. 미국 시장을 가장 사다 들인 거는 기업들입니다. 결국 자기 주식을 사서 예. 소각하면서 끌어올린 게 지난 20년간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수급의 최대 주체거든요. 예. 그런데 확실히 미국 기업들이 지난 차트가 열렸네요. 지금 4분기 들어와서 지금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발표돼 있는 그 미국의 자사주 금액이 3,328억,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게 지난 7년 동안 네 번째로 큰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6월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미국의 지금 이런 자사주 소각용 발표들은 뭐하고 연동이 돼 있냐면
미국의 기업 이익 증가 플러스 마진하고 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미국의 기업 이익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아까 앞서 봤던 변동성이 커질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위 이제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옵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수급 주체 미국의 기업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락폭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양쪽의 그 힘이 상당히 겨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마냥 그렇게 막 두려움에 빠질 것만은 분명 아닌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제 뭐 그렇게 뛰지는 않습니다만 유가 하락세라고도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다른 또 뭐 굴이나 다른 원자재 시장은 또 이렇게 이제 오르기도 해서 혼주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송 대표님이 연초부터 이렇게 주목하자고 했던 공급망 이슈, 뭐 저쪽에 홍해 쪽, 뭐 여는 여전히 불안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하마스 쪽에서 들리는 얘기도 뭐 아직까지 특별히 개선된 건 없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적어도 끝날 조짐은 안 보이고 이런 상황 하에 그러니 아까 그 뭡니까 0.2% 근원으로 네네. 근원 PC가 전월비 0.2% 시장이 0.3%일까 생각했는데 0.2%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누가 그랬나요? 파월인가요? 아니면 월러이사인가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게 0.249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자르니까 0.2였는데 네네. 0.001%는 저거 주물럭거리다 보면은 뭐 0.25가 0.249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 정도 수준 갖고 네. 연준이 자신 있게 물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그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은 여전히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지금의 분위기는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또다시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돌리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제가 이제 빨라야 그 11월이다. 연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돌이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어느 정도 좀 상단이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5월 말 들어서 좀 대규모 매도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 종목별로 변동성도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6월 6일 현충일 이제 휴장이 있고 주말에는 5월달 미국의 고용 동향 발표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호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8% 올라갑니다. 2,658포인트,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권 83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 상승합니다. 74,4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0.7% 올라갑니다. 196,6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3% 떨어지네요. 33만 원이고 현대차가 2.9% 강세를 보여줍니다. 26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6만 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상승합니다. 73만 8천 원이고 기아도 3% 강세입니다. 12만 1,2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KB금융도 상승하네요. 각각 17만 7,100원, 7만 9,6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도 0.68% 상승합니다. 37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빔 호가와 좀 분위기 다릅니다. 오늘 좀 반등을 보여줄 것 같았는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1% 넘게 떨어집니다. 18만 8천 원권이네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1.5% 하락 92,900원, 알테오젠 2.7% 떨어집니다. 18만 700원, HLB가 2.6% 지금 하락합니다. 59,500원이고 엔케미 강보합권이네요. 294만 4천 원이고요. HPSP가 보합입니다. 42,500원, 리노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26만 6,500원, 셀트리온작 올라가네요. 89,600원이고 클래시스가 0.7% 상승합니다. 49,8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강보합권으로 15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운주들 호가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STX 그린 로지스가 14% 급등합니다. 지금 12,290원, 12,300원을 넘어서고 있고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흥하해운이 13% 급등합니다. 2,620원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페노션, 대한해운도 각각 4%, 2% 올라갑니다. 그리고 HMM도 5% 넘게 올라갑니다. 18,970원, KSS해운도 1.6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 흐름 굉장히 좋고요. 야놀자 관련주가 올라가네요. 쿠팡처럼 이제 미국 쪽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으로 좀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놀자 쪽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가 3.7% 상승 중이고 하나투자증권도 좀 올라갑니다. 아주 IB투자가 5% 강세입니다. 2,915원이고요. 하나생명도 1.2% 상승 중이고 그레디언트도 3.7% 상승하면서 1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또 네이버 웹툰 이슈도 있죠. 네이버 웹툰도 상장 이슈가 있는데 Y랩이 지금 21% 급등합니다. 16,300원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미스터블도 6% 강세입니다. 2,775원. 탑코미디어도 2% 강세입니다. 3,390원. DNC미디어도 5% 상승합니다. 3350원. 네이버도 2.5% 상승 17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8% 강세입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8% 강세, 대원미디어도 올라가고 플랫폼 관련주 내에선 카카오까지도 덩달아 올라가네요. 뿐만 아니라 애니플러스도 5.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핑거스토리도 7% 강세 보여줍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 자동차 아까 보셨고 토스 관련주들도 올라가는데 이거 토스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MBT가 13% 급등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하나투자증권도 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수상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은데 수상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한성기업이 11% 급등합니다. 8,590원, 그리고 사조시푸드도 4% 강세 4,510원이고요. 그 밖에 CJ시푸드는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한성기업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삽니다. 지금 보게 되면 224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01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49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7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8억 원, 32억 원 순매도입니다. 오늘 외국인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선물에서 좀 순매수 보여줍니다. 657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2원 50전 하락한 1,38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보니까 진짜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네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 정도가 이 정도니까. 떨어졌어 이 정도죠. 예. 예. 그래요. NDF 시세는 한 70전 정도 하락이었는데 막상 개장하니까 낙폭이 2원을 넘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이 환율 자꾸 걱정하실 만하네요. 이 기세가 그런데 한번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로도 20위에서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것처럼 바람을 잡았는데도 유로 달러 환율은 막상 안 움직였습니다. 막 1.07, 08 그 사이에서 이렇게 그냥 막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은 거의 이번 목요일 날은 금리 인하 났을 것처럼 분위기가 잡혔는데도 저렇게 환율이 안 움직인다. 막상 금리 인하하고 나서도 움직일란지 싶기도 하고. 최근의 경험은 스위스가 깜짝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스위스 프랑이 이제 약세로 확 돌았었던. 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임팩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긴가민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아마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장 전에 말씀하시다가 멈췄던 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게 9월에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이거 이제 좀 뭔가 좀 식상한 느낌이 들어요. 하면 어떨까 안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이제 소비 둔화
고용 불안 이것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이제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끼어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결국은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제 GDP Now 네. 거기에서 2, 4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연율이 초기에만 해도 거의 4% 성장,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경기 과열까지 느꼈었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기업체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지난주가 3.4%인데 그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면서 지금 2.7까지 빠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찌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최고의 그런 이제 연착륙 예. 요 그림이냐. 2.7에서 2% 정도로 오면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상태에서 네. 경기도 이제 소위 하향 안정화 뭐 이렇게 하고 고용이 유지가 된다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것이 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패스의 중간을 보고 있는 건지가 지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미국의 그 샌프란 연은에서 지난 그러니까 한 50년간의 전 세계의 그러한 그 중앙은행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했을 때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이끌어왔던 것을 횟수로 봤더니 그 100 몇십 회 중에 5번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연착륙을 그 중앙은행이 이끌어내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그 물가는 잡았는데 물가 잡은 경우가 뭐냐면 대부분 다 침체를 만들었습니다. 침체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연말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사실 미국이 흔들리는 건 별로 전 세계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착륙이 되기를 바라는데 연준이 쓰는 그러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게 소 잡는 칼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소 잡는 칼로 이거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지금 연준 보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준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수술하면서 메스 했는데 옆에서 넘어오는 그게 소 잡는 칼이라고요? 네, 그런 칼이 지금. 예. 아니 경기 얘기를 좀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1분기 GDP 얼마 전에 그 잠정치 수정치가 발표됐잖아요. 속보치는 그 이전에 나왔었고 네네. 이제 속보치, 수정치, 1.6, 확정치 1.3.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 이게 보니까 수정치도 예. 좀 안 좋았어요. 그럼 이거 경기 진짜 둔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래가 1.6으로 발표됐다가 예, 예. 최종 1.3으로 이제 조정돼서 네네네. 마무리가 됐었고 그게 소비도 2.5에서 제 기억에 2%인가로 좀 내려오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 미국에서 이러한 그 변경은 실제로 뒤에서도 꽤 있는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상향 조정된 게 아니라 하향 조정된 거는 분명 걱정할 만하고 때마침 또 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4월 달에 실질 개인 소비가 줄었고. 마이너스로 벌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 하반기에 미국의 소비가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신호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의 대세는 하반기에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 이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미국 소비하고 연관이 있어서 미국 소비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야만 이익이 늘어날 텐데 그것의 일종의 보면 지금 약간 그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소위 10% 조정에 대한 방어 비용이 급등을 하는 이유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GDP 될 것 같습니다. 나우 보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GDP 나우가 최근 들어서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4% 시작해서 빠르게 내려와서 지금 2.7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에서 잘 하향 안정화되면 좋은데 저 속도가 점점 더 내려와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건 주간 단위로 숫자가 나올 때마다 네. 업데이트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앞서도 우리가 언급된 대로 향후에는 경제 지표가 다음 실적 시즌 전까지는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요즘은 이제 지수가 얼마까지 갈까요라고 저도 별로 질문하고 싶지 않은 게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다 개별 종목 장세죠. 예, 그러니까. 내 종목이 잘 가는 게 제일 그러니까. 좋죠. 맞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6월 달에 그나마 좀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뭐 가슴 졸이지 않을 만한 섹터가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예. 저번에 아마 작년 11월부터 이거 한두 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소위 그 공급망 이슈 예. 관련해 갖고 예.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게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 컨테이너 운임 이것이 네. 상당히 네. 강세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 큰 포인트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가 막혔다. 예. 이거는 중동의 그런 불안이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자체가 네타냐후가 이번에 만약 그만두면은 감옥 갈 확률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만두면 감옥 갈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까? 바이든도 휘청휘청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수에즈 및 파나마 통과 물동량을 제가 최근 걸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이제 바브 엘 만데부 뭐 이름이 어려운데 결론은 이제 수에즈 운하가 가는 홍해 초입에 있는 해협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전 그 28 전쟁 있기 전에 수준에 비해서 거의 70%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저를 못 지나고 있는 거죠. 저기로 지나가는 제일 많은 게 컨테이너선들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저를 못 지나고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남아공 그저 희망봉으로 좀 다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저걸 단순 계산을 해보면 갑자기 배 전체 돌아다니는 배의 30%가 사라진 거하고 똑같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 운임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파나마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저기는 가뭄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저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한 20% 물동량이 줄어 있습니다. 예. 양쪽의 병목이 이제 세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해운 운임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두 번째 13번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붉은색 선을 보면 되는데 차트 컨테이너 운임 가격이 연초 대비 73%, 1년 전 대비 거의 3배. 많이 아니 이러면 올랐다. 수출 기업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하반기에 상품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죠 물가를. 그러니까요.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저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진짜. 큰 호재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연초까지 주가가 한번 들썩이다가 상당히 조정을 꽤 네, 받은 네, 그랬죠. 상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 일시적이라고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나서니까 다 해결될 거야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누구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결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벌크 운임 지수는 떨어지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또 좋으신 질문인데 이게 딱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선은 전기 노선 버스 같은 겁니다. 그냥 손님이 있든 없든 계속 돌아가요. 잘 안 바꾸고. 그래서 뭐 상하이에서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 들렀다 어디 이렇게 몇 군데 지나가면서 가는 딱 그런 노선 버스 같은 거고요. 벌크선은 택시 같은 겁니다. 수요에 따라서 서로 마음만 맞으면 이렇게 갑자기 배 더 늘렸다 줄였다 이게 되는 거죠. 보통 광물이라든지 원자재 그러다 움직일 보니까 때. 이게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은 한번 꽉 막히면 이것이 전체 다 영향을 많이 주는 거다. 약간 순환 버스 같아서. 비탄력적으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막히니까 전체 영향을 다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연초 위에도 한 7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벌크선은 작년 대비해서는 90% 이상 올랐지만 연초 이후로는 조정하면서 조금 빠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포인트인데 원래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앞두고 그때부터 재고를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게 땡겨져 갖고 지금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쪽 수에즈가 뚫릴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한 분기를 더 땡겨서 하다 보니까 특수가 먼저 왔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맞물려서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로 다시 최근 한 1, 2년 사이 최고가로 지금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 수혜가 그대로 컨테이너 선사들한테는 수혜가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그 해운사들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비중이 좀 많은 그런 그 해운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